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도 테슬라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 업데이트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OTA를 통해서. 분명히 차산시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새로운 기능이 생겨. 이러니까 테슬라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요? 와, 이거는 정말 다른 회사들이 결국에는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OTA가 된다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테슬라급으로 이렇게 OTA를 해주는 회사가 없죠. 네, 각설하고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될 전망, 이런 거 미리 보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국내는 2022.24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4 버전이 약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24 버전 업데이트 받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레이더가 장착되지 않고 테슬라 비전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분들만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장착된 차량들, 기존에 제 차도 그렇고 2021년 받으신 분들, 2022년도에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은 이 24 버전 업데이트를 받고 있지 못해요. 이 24 버전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많은 것들이 또 개선이 되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이드 미러, 이제 깜빡이 켜면은 현대기아차처럼 사이드 카메라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는 모니터 좌측에 하단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위치가 진짜 안 좋은데 이거를 이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되고 나서 와, 이제야 쓸만해졌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업데이트인데, 아무리 받고 싶어도 지금 업데이트를 보내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능도 OTA를 통해서 생긴 겁니다. 원래 없었어요, 참고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냐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 비전인 차량들은 24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테슬라 비전과 관계가 된 내용인가? 네, 그렇습니다. 24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테슬라 비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는 20.9 버전인데 이거는 메이저하게 뿌려진 건 아니고 극소수의 인물들에게 뿌려지고, 실질적으로 24.6 버전에서 많이 테슬라 비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 테슬라 비전 업데이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처럼 레이더를 장착된 차량들에게도 이제 있던 레이더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카메라, 테슬라 비전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게 제가 작년에 아마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기존의 차량들도 레이더가 달려있긴 하지만 테슬라 비전이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좀 완성도가 생기면은 기존의 차량에 있는 레이더를 좀 이제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비전으로 전환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맞춘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게 바로 지금 진행되는 업데이트가 24.6 버전에서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걸 보니 이 테슬라 비전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뭔가 좀 이슈가 있다거나,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해외에 뿌려졌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 버그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국내에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썰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봤더니 오토파일럿이 갑자기 운행이 안 되고 뭔가 짜잘짜잘한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배포가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죠. 괜히 이런 거 함부로 뿌렸다가 갑자기 잘 쓰던 오토파일럿이 이상해지면은 그것도 나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는 좀 뿌려지지 않는 원인,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를 보니까 업데이트에 오류가 있다, 버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레이더를 비활성화하고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변하는 것들이 이제 팬텀 브레이킹도 다들 좀 없어지고, 다시 또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없어진다는 게 지배적인 얘기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비전하게 되면은 기존에 한 170m인가 180m까지밖에 볼 수 없었던 건데 비전을 쓰게 되면은 250m까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카메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레이더로 인한 간섭, 서로 다른 소스에서 얻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런 거를 판별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이더 정보가 빠지고 카메라 정보가 정확해지면은 굳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를 보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비전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고, 실제로 지금 FSD 베타에 지금 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는 진짜 자율주행, 걔네는 오로지 테슬라 비전만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좀 레이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다 마음속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도 테슬라 비전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레이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레이더 못 따라서 안달인데 있는 것도 그냥 비활성화를 시킨다,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겁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나중에 뭐 개선이 될 내용인데, 이 테슬라 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지금 레이더가 장착된 차량분들은 약간 좀 불편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출고받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미 적용된 거라서 해당 내용이 아니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토 와이퍼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키거나 뭐 조정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끌 수 없게 돼요. 야, 비 오는 날이면 당연히 와이퍼를 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헷갈리네. 이제 유막을 제거하고 발속 코팅을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속도 올라가게 되면은 와이퍼를 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이퍼 키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고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가 쫙 바로바로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나가니까 앞이 잘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오토파일럿이 잘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퍼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소한 이런 선택권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전으로 운용되는 차는 이걸 비 올 때 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작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작년 5월 29일 무려 1년도 한참 된 내용인데 여전히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테슬라 비전에서. 레이더가 있는 차량들은 그래도 이거를 좀 여전히 좀 비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 하이빔, 오토 파일럿을 키면은 오토 하이빔이 강제가 된다는 거. 다행히 이거는 끌 수가 있습니다. 오토 파일럿을 키면은 자동으로 오토 하이빔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오토 하이빔이 좀 멍청하죠. 이거 잘못 썼다가는 이 테슬라 나한테 시비 거네 이렇게 오해 살 수 있을 정도로의 좀 멍청함을 가끔 좀 보입니다. 물론 갈수록 저는 똑똑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멍청한 건 팩트니까. FSD 베타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오토 하이빔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런 오토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지는데 다행히 얘는 끌 수가 있습니다. 깜빡이 넣는 부분 이걸 앞으로 밀면은 이 오토 하이빔이 켜진 거를 끌 수 있다. 그렇게 됐어도 오토파일럿은 여전히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기는 한데 오토파일럿을 수시로 껐다 켰다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면 뭐 EAP나 FSD를 사라는 그런 뭐 테슬라의 좀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그러지는 않겠죠.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자동 이 차선 간격을 일자리를 선택을 못합니다. 최소 2부터 시작을 해요. 테슬라 비전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앞으로 끼어드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다. 시내에서 좀 정체된 구간에서 역시 테슬라 성님들 인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잘 비켜주시고, 그거 내가 비켜준 게 아니라 테슬라가 비켜준 거다. 더 잘 비켜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레이더가 장착된 차량분들은 약간 좀 테슬라 비전이 있는 장점은 가져가되 그래도 레이더가 필요한 부분은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가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내용. 그래도 오토파일럿이라든지 팬텀 브레이킹 이런 쪽 면에서 좀 더 좋아지는 면이 있을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사실 좀 크긴 해요.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도 테슬라 비전으로의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거.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다 전환이 됐지만 이제 레이더 있는 차량들도 이제 제거가 될 거다. 기능이 제거될 거다. 이렇게 좀 예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 미국의 FSD 15,000달러. 이제 환율도 오늘 기준으로 1384원 이러는데 거의 뭐 2천만원 아닌가? 이 정도면? 유로보다 비싼 이 달러가 지금 엄청난 강세죠. 미국이 돈을 뭐 다 쓸어가고 있는데 이 미국이 아무튼 간에 FSD 가격을 15,000달러로 인상했는데 이제 일렉트릭에서도 이게 그 값어치 하냐? 그 돈씨?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FSD 베타가 계속 좀 정말 뛰어나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일론 머스크도 계속 예고를 했죠.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격 인상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약속은 안 지키고 꼭 이런 약속은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예고된 인상이라서 놀랄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직접 또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15,000달러가 찍혀있는 걸 보니까 참 무섭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언제 오를지. 사실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무지성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오르면은 당연히 욕 먹어야죠. 저도 욕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뭐다? 그렇다. 한국도 FSD에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FSD 이 가격이 좀 올랐으면 하는, 물론 전제는 다른 기능이 풀린다는 그 조건이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약간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EAP
이것만 말씀드리면 뭐하니까 EAP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FSD의 반값이 바로 EAP 가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FSD 케이퍼빌리티가 12,000불이었는데 EAP가 6,000불이었죠. 딱 절반 값이었는데 FSD 가격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나중에 FSD 가격이 오르더라도 EAP 가격은 그대로의 가능성이 좀 있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은 미국이 이미 6,000달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같은 기능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런 게 있죠. 보시면 이 5가지 기능이에요. 이거를 올리면은 전 양아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FSD야 가격을 올리면은 그만큼 뭔가 좀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 뭐 테슬라 양아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EAP는 추가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가격 올리면은 정말 양아치지.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좀 가격을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EAP에 한해서는. 미국의 가격 인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EAP와 FSD 가격은 따로 간다. FSD 가격 올린다고 EAP 가격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EAP를 약간 좀 해칭 목적으로 사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EAP 가격이 FSD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FSD까지 필요 없는데 EAP를 사놓으면은 나중에 FSD 가격이 오르면은 원래 같으면은 이 차익이 450이었는데 가격 차이가 좀 이게 같이 EAP도 올라가니까 FSD도 올라가면은 이 가격 차이가 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덜 내도 되는 거니까 해칭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거 보면은 해칭이 안 되죠. 그냥 이 가격 차이만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소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다 만 내용이네요. 여기 테슬라 비전 250m 써있죠. 그리고 오늘 좀 마지막 드릴 말씀인데 거의 저는 슈퍼차저 성애자죠. 오늘 들 국내 슈퍼차저 인프라 뉴스는 무엇이냐? EPT는 안 갈게요. EPT 너무 많이 깠어.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회색으로 된 것이 테슬라 슈퍼차저 예정지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슈퍼차저 예정지 한번 풀렸을 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정지가 아닌 곳들도 갑툭튀하는 그런 슈퍼차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커뮤니티 눈팅하면서 본 자료예요. 그래서 제 소스가 원본 소스가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하동군 그리고 임실군에 슈퍼차저가 생길 예정입니다. 여기 예정지가 아닌 게 어떻게 생겨?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는 예정지가 아닌 곳들도 불쑥 생긴다는 거. 그럼 하동이 어디에 생기냐? 하동군 같은 경우 보건지소에 생긴다고 합니다. 보건지소? 거기 국유지 아닌가? 거기? 공공기관이 있는 그런 부지 아니야? 거기에 테슬라가 충전기를 설치해도 돼? 네. 됩니다. 하동군에 좀 깨어있으신 좀 그런 주무관님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예를 들어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관광객들을 많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찾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동에 계신 모 주무관님께서 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이렇게 좀 많이 깔리고 있네? 테슬라 같은 경우 그냥 부지만 제공하면은 충전기 알아서 설치를 해준대. 그러면 하동군에다가 슈퍼차저, 공공기관, 땅 같은 경우에야 나라 땅을 쓰면 되니까 좀 널널한 곳에다가 슈퍼차저 설치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의회랑 이런 게 통과가 돼가지고 하동군에 슈퍼차저 부지가 생겼습니다. 진짜 공무원분들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게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리신 거는 하동군 여기에다가 슈퍼차저 설치하면은 테슬라 타시는 분들 안 그래도 좀 소비를 좀 저는 정말 하루 벌어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좀 소비력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동군에 슈퍼차저 있네 한번 놀러가 볼까? 충전도 하고 주변에 이제 관광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돈을 쓰고 가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진짜 이 계획 짜신 주무관이 정말 현명한 판단하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 다른 테슬라 오너분도 하동에 슈퍼차저 생겨? 그럼 하동에 뭐 있지? 숙소 뭐 있지? 맛있는 거 뭐 있지? 어디 놀러 가지? 이런 거를 계획을 하세요.
안 할 거 같죠? 진짜라니까요? 저도 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각종 지자체들이 좀 이제 하동군의 사례를 좀 따라해가지고 좀 이런 유치 경쟁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좀 부족한 군들 있죠. 이런 곳들, 지자체들, 특히 군 단위에 이런 곳에 딱 남는 곳에다가 슈퍼차저 유치를 이렇게 좀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알아서 땅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도 되고 이거 정말 일석이조죠. 테슬라 오너는 여기 인프라가 더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인프라도 늘리고 테슬라 여기 슈퍼차저 수익도 얻고 일석삼조인가? 이 정도면? 그리고 인프라 좋아지면은 그냥 테슬라 오너 아니신 분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오너들 TC콤보 들고 와가지고 막 충전하고 있는데 쟤네 슈퍼차저 가네? 자리 개꿀? 그냥 모든 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생각을 하신 하동군 주무관님 정말 제가 좀 감히 좀 칭찬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고, 하동군만 있느냐? 아닙니다. 임실, 네, 치즈로 유명한 임실, 여기 치즈 테마파크에 비슷한 부지가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실군 의외에 막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신 분 계신데 정말 와 이런 정보는 진짜 어디서 얻으시는 건지 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저도 커뮤니티 보고 찾은 거예요. 말씀드리면은 네, 임실 같은 경우 치즈 테마파크인데 저희 여자친구는 저 전라북도 저 전주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인천 살지만 여기를 한두 번 정도 놀러간 경험이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진짜 좋습니다. IC가 바로 옆에 있어 그냥. 게다가 여기 가면 놀러갈만 해요. 치즈 뭐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여기 사진 찍기가 되게 좋습니다. 멋있어요. 가서 막 치즈 뭐 이렇게 뭐 피자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가면은 되게 좀 좋을 곳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가봤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슈퍼차저가 이런 데 생긴다? 야, 그러면은 임실에 슈퍼차저가 있네. 여기 테슬라 지도 보니까 임실이 어떤 곳이지? 임실하면 치즈피자지? 여기 치즈마을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피자도 좀 만들어보고 임실 관광지 맛집도 찾아보고 와 이런 계획을 안 짜실까?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친구 한 번 더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인이 있죠. 야,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임실군과 여기 하동군 관련된 주무관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시는 다른 군 단위 지자체들, 시 단위 지자체들 좀 인구가 좀 없고 좀 이렇게 좀 테슬라 좀 소비력이 되시는 테슬라 오너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기를 좀 찾으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테슬라도 이제 뭐 요구에 따라서 잘 맞춰줘야 되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좀 해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곳들도 지금은 테슬라 슈퍼차저만 얘기를 했지만 현대 이피트도 좀 응원을 해야죠.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도 이렇게 하듯이 이피트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이피트 많아지면은 테슬라 오너한테도 또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충전 인프라가 그냥 총량이 늘어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를 좀 늘리면서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돈도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진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인프라, 항상 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OTA, 결국은 뭐 테슬라 좋은 얘기밖에 안 하는데 물론 안 좋은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사람이 좀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